이렇게만 나오면 되겠어요. 될 것 같아. 아니, 이거 쭉 잘라놔서 그래. 많이 돌려야지. 아니, 옆에 제가 여기 있으면 되잖아. 앉아봐요. 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진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으로부터 21세기 신문화연구회 1388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본회 상임회장 근산 김정식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근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제 강사님의 프로필을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비교적 상세히 나갔기 때문에 크게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첫째 우리 강사님은 좀 특이한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한민족 수리학 체계 이론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습니다. 한 40년 연구를 해봤으니까. 근데 우리 또 요즘 근래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21세기는 우리 한민족이 세계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어떤 야심 어린 의지를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만은,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제일 유산인 우리 한글이 세계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우리가 설정을 하고 전략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글에 관계된 전문가분들을 가끔씩 매셔서 우리가 강의를 좀 해왔고 또 듣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만은, 특히 오늘 이 강의를 해주실 우리 김용성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한글 자판화 해가지고 이 컴퓨터를 치려면 자판 있잖아요. 그 자판을 우리 한글 자판화해서 세계를 이 하나로 아우르겠다는 그런 야심 어린 그런 꿈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는데, 그래서 우리 강사님의 주요 양력 가운데는 태극 한글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한국어 정보학회 총무이사이시고, 또 한글 학장연구회 총무간사직을 맡고 계시고, 또 네 번째 미래형 한글 문자판 표준위원회 총무간사이시고, 그리고 창원 언어문자연구소 수석 연구위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강사님 나오실 적에 좀 뜨겁게 좀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사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용성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너무 촉박하게 받았습니다. 어제 그제까지 이렇게 연락을 받고 이 PPT 자료를
앞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제 중도 선사 유적지가 영국 멀린사로 넘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대 시위를 하느냐고 춘천 갔다 오느냐고 PPT 자료를 만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먼저 다른 데에서 강의를 했었던 3시간짜리 강의를 부랴부랴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시간까지는 허락이 안 되는 것 같아서 1시간 요걸 가지고 빨리빨리 돌려보겠습니다. 예, 아주 처음 듣고 생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신 바짝 차리시면서 잘 읽으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넘기겠습니다. 천존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세상을 다 가지면 천조를 볼 수 있겠죠. 세상을 다 가지면 됩니다. 어떻게 세상을 가질까요? 플랫폼을 장악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영토 개념이 있었고 국경이 따로 있었고 시장이 국가 내에서 형성이 되었었고, 그러나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국경이 없어집니다. 세계가 하나의 단일 시장이 되어가고요. 인터넷으로 모든 세계가 다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장악하면 세계의 영토를 다 가질 수 있는데 대표적인 플랫폼이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플랫폼을 무엇으로 장악할 것이냐? 세계 단일 문자를 만들면 됩니다. 단일 문자는 만들어 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일 문자판을 만들면 됩니다. 단일 문자 하나만 가지고 세계를 통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일 문자를 찍을 수 있는 단일 문자판, 세상에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문자판을 만들면 전 세계인들이 그 문자판을 사용하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으로 엮이게 되는 것입니다. 단일 문자판도 만들어 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단지 돈이 없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실행하는데 얼마의 정도 돈이 들까요? 전 세계를 하나로 엮어내는데 앱 개발비 3억이면 1,000조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3억이 없어서 지금 이 꿈을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포럼 표준으로 제정된 1,000조 원을 벌 수 있는 문자판입니다. 보이시나요? 와, 하늘이다. 기존 문자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 문자판에서 변형이 생기면 사용자 보고 사용하라 그래도 불편해서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기존 문자판 그대로 바지 들고서 많이 오라 해 똑같이 배열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한 노하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오, 어, 아, 우를 한글 설계 원리에 맞춰서 배열을 했습니다. 우주 철학이 들어있는 태극마크는 다 아시죠? 그 태극마크에 우주의 기가 순환하는 기가 거기에 순환하고 있는 겁니다. 기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 음과 양 두 개, 이 태극이니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이 태극이 아니고 음과 양과 기운 중이 순환하면서 3태극을 표현한 거예요. 거기 우주의 기운을 이 문자로 방향을 표시해서 만든 게 한글 모음이에요. 일단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판인 경우에 어떤 자리를 외울 필요도 없이 방향대로 오, 어, 아, 우 세계인들이 한글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아주 찍기 쉽게 배열이 되어 있고 눈 감고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자판으로 이런 문자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포럼 표준에서 확장 한글로 표준으로 제정된 문자예요. 전국의 박사님들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미래형 한글, 한글 세계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3년 동안 연구를 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경합을 통해서 가장 최종적으로 선정된 미래형 한글입니다. 여기 보면 이상한 글자들이 좀 있죠. 지금 한글에는 없는 뭐 이게 리을 2개 쓰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글자가 실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한글로는 이런 땡큐 뭐 이런 패션 이런 거를 정확한 발음으로 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의 현재 한글로 세상 사람들 보고 쓰라 그래도 자기네 발음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말을 못 적는 글자를 갖다가 우리가 쓰라 그러면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말을 다 쓸 수 있도록 한글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져다 쓰든지 말든지 그 다음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뭐 별 거부감은 없이 느껴지죠. 그리고 이런 문자판도 세계에 맞춰서 미래형 문자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존 문자판하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데도 여기에도 많은 비밀이 숨어 있는데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요거부터 나오네. 요게 이렇게 문자 위에 요런 악센트 기호가 찍혀집니다. 지금까지는 문자 위에 어떤 악센트를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글 확장을 연구하는 박사들은 어떤 발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글자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100개 정도를 이렇게 기호를 만들어야 전 세계 발음을 다 표기할 수 있겠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가 그랬어요. 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근데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떠르르르 톱니바퀴 모양으로 떨리는 기호가 올라가 있죠. 그랬을 때 이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 모양대로 떠르르르 뭐 이렇게 브라이트 뭐 이렇게 부르르 떠는 소리가 외국에 많이 있어요. 그걸 표현을 못하는데 그걸 글자로 만들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악센트 기호로서 그 소리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호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획기적인 게 지금 시프트 자리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요거를 새끼손가락으로 누르고 엄지손가락으로 저 위에 W 누르고 막 이렇게 손을 비틀가면서 문자판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시프트 기호를 요 가운데다 배열했습니다. 그래서 요 엄지손가락이 가장 근접하게 닿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문자를 찍을 때에도 쉽게 손을 비틀지 않아도 찍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확장 한글 찍을 수 있는 또 시프트 기능이 있습니다. 요걸 누를 경우에 오른쪽 귀퉁이에 배열된 문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3개가 문자가 배열되어 있죠. 요쪽 여기 이렇게 3개가 배열되어 있는데 요 네 번째 이제 배열되어 있는 문자가 찍힐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판 설계를 바꾸지 않아도 이만큼 확장된 이렇게 없는 기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추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자판 그대로 문자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판으로 문자를 찍으면 이런 글자들이 찍혀 나옵니다. 이거는 선택상에 다 이렇게 찍힌다는 건 아니고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처럼 문자판상을 그대로 하시고 이거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문자판을 바꾸고 이럴 필요도 없이 先帮到뭐卷水공 더卷 중국 발음을 막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제 음성을 나타내는 국제 음성 기호예요. 전 세계 발음을 다 종합적으로 모아서 만든 문자표인데요. 기호표. 이런 기호들이 있어야만 전 세계 발음을 다 표기할 수 있다고 전 세계 학자들이 만들어 놓아서 표준을 제정해 놓은 건데 요걸 그대로 확장 한글로다가 다 표시해 본 거예요. 확장 한글로 이 만국 기호를 다 표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미래형 확장 한글 이거 하나면 사람이 입으로 소리 낼 수 있는 건
다 적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한글만이 이 세계 단일 문자의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다른 글자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각자의 궤도가 있는 가지는 서로 통합을 못합니다. 나무 뿌리가 있고 나무 가지가 막 갈라져 있죠. 열매가 따로따로 달려있는데 두 개의 열매는 서로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 문자라고 그러고 이것이 한글 문자라고 그러면 영어 보고 너 영어 버리고 한글 써라 이러면 못 써요. 안 써. 그러면 영어권에서 너 한글 버리고 영어 써라. 영어로 국제 단일 문자 만들자 이러면 우리가 허락을 못하고 용납을 못해. 서로 통합이 안 돼요. 그러나 뿌리에서는 통합이 됩니다. 뿌리에서는, 근원에 가서는. 그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영어와 한글은 뿌리가 같습니다. 처음 들으셨죠? 영어의 뿌리는 한글이기 때문에 그 뿌리의 근원을 밝혀주면서 우리 이 근원의 글자를 같이 쓰자 이러면 그것은 같이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겠죠. 영어의 뿌리는 신의 한글입니다. 신의 녹두 문자를 펜으로 쓴 것은 영어가 되었고 붓으로 쓴 것은 한글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셨죠? 네. 요즘 신액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고 녹두 문자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건 인터넷에 도배되어 있어요. 녹두 문자는. 근데 이 신액이나 녹두 문자는 같은 글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속성만 다르게 설명하면서 이름이 이렇게 달라진 것 뿐이에요. 그 녹두 문자는 사슴 발자국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고, 방향을 보고 만들었다고 녹두 문자고, 신액은 아까 태극 순환 원리에 그 우주 순환 원리를 갖고 만들었다 그래서 신액이라고 이름이 된 거고요. 요 글자를 펜으로 쓴 것은 영어가 된 거고 붓으로 이렇게 정자체로 쓴 것은 한글이 된 거예요. 같은 글자예요. 근데 이런 이제 영어가 한글이다 이런 걸 내가 인터넷에 가끔 유포를 시키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어가 한글이다 이 얘기를 듣고 각자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자기 걸로 소화를 시켜서 이제 이런 거 인터넷에 보는 것도 있어요. 영어가 한글이란다. 봐라. 이자하고 티자하고 똑같지 않냐? 오하고 우리 이응하고 똑같아. 뭐 모양이 똑같다. H하고 A하고 똑같다. 이런 게 인터넷에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한글이라고 주장해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자기 생각으로 믹스시키지 마시고요. 오늘 마음을 비우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영어와 한글이 같은 글자가 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야 됩니다. 첫째, 자모의 음가가 서로 똑같아야 합니다. 음가가. 아까 음가가 다르죠? 모양만 같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모의 모양도 서로 똑같아야 됩니다. 음가만 같아서도 안 되고 모양도 똑같아야지 같은 글자를 할 수 있겠죠. 자모의 이름도 서로 똑같아야 합니다. 걔네들이 부르는 이름이 다르면 다른 글자일 수도 있어요. 모든 글자가 다 똑같아야 합니다. 영어와 한글 중에서 두세 글자 모양 비슷하고 뭐 음이 비슷하다고 같은 글자라고 주장하면 뺨 맞습니다. 모든 글자가 다 이 조건에 1, 2, 3 조건에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죠? 근데 영어에서 펜 흘림 획만 걷어내면 펜 흘림 획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죠? 모든 글자가 이 조건에 다 들어갑니다. 영어의 모든 글자가 똑같아요. 그 펜 흘림 획이라는 거 뭐냐면 펜으로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꼬리 달리고 이어지는 획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알파벳 G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기억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기억이 중요하니까 첫 번째 예를 들었어요. 이게 영어 알파벳 필기체 대문자입니다. 기억 이렇게 쓰고 있고 필기체 소문자고 인쇄체 대문자이고 그러면 이 인쇄체 대문자하고 이거하고 글자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얘네들 같은 글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모양이 다르잖아요. 모양이. 근데도 같은 글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무슨 원리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이 같은 글자가 되었을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걔네들 설명을 못해요. 그냥 모양은 달라요. 여기에 한글 기역이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기역. 이 기역을
쓸 때 이렇게 펜 끌림 획으로 해서 이렇게 기역 쓰고 뒷글자를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기역을 쓰는 거예요. 기역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역을 썼는데 이거는 글자 장식이에요. 본획이 아니고 걔네도 못 살리기 위해서 글자 앞에다 막 꼬불꼬불 뭐 이렇게 획을 많이 그립니다. 그런 장식 이거 고풍스럽게 보이게 만든다고 만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역을 이렇게 여기서 펜이 끌려와 갖고 이렇게 기역을 쓰고 뒷글자를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뿐이에요. 이런 원리로 글자가 이루어진 게 영어 필기체예요. 한글 기역이 만약에 가운데 없었다면 이런 네 개의 연관성을 설명할 길이 없어집니다. 잘 보세요. 이음획이라고 끌림획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그 펜으로 쓰면서 이렇게 끌림획 요거 빨간 거 끌리는 획만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죠? 바로 기억 나오죠? 여러 원리가 있는 겁니다. 모든 글자가 다 이렇다는 겁니다. 한두 글자가 그러면 아니라 그랬잖아요. A서부터 Z까지 모든 글자가 보세요. 어느 게 한글이고 어느 게 영어인지 구분이 가십니까? 아, 위에 게 한글이고요. 요 밑에 게 영어 알파벳이에요. 요게 두 개가 같은 짝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A, B, C, D, E, F, G, A서부터 여기 Z까지, G까지 모양이 똑같습니다. 전혀 다를 게 없어. 그 펜 끌리는 획만 붙었냐 안 붙었냐. 아, 여기서도 똑같잖아요. 자, 영어와 한글은 같은 글자를 다르게 쓴 것뿐이에요. 글씨를 쓰면서 글자체가 해서체도 있고 초서체도 있습니다. 그죠? 그 한글은 그냥 해서체로 쓴 거다, 정자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영어 알파벳은 한글을 이렇게 막 초서체로 쓴 거다, 펜 흘림체로 쓴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뿐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한글도 이렇게 쓰니까 여기 뭐 이렇게 G 모양 다르다는 모양이 요걸 똑 따서 이렇게 알파벳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누군데 이런 뭐 무지막지 않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느냐 그저 궁금하시죠? 간략하게 아까 소개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한국어 정보학회 총무 강사를 역임했습니다. 거기서 한국어 정보학회에서 뭐 하는 학회냐면 이거 삼성 천지인 문자판을 만든 학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 문자판 쓰고 있죠. 나라끌 문자판도 있을 것이고 한글 확장연구회에서 이걸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가 프로젝트에서 표준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연구 성과는 있었죠.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 한글을 가지고 자기네 발음을 이런 식으로 막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뱅츄라쇼 뭔지 몰랐는데 걔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홍콩에서 이렇게 한글을 세계화는 세계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찌아찌아족이가 거기서도 자기네 마을 뭐 표지판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기 보면 올리브 해갖고 우리가 쓰지 않는 글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네 발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기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 그림 한자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한자의 거의 모든 한자를 그림 한 컷으로 풀어냈습니다. 근데 그 문자를 설명하는 다른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획이 살아있는, 획이 연결되는 실사 그림이 들어있는 그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모든 한자를. 그 다음에 한글 세계화하면서 이게 정부에 올렸던 보고서입니다. 이만한 연구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원리. 말맞자라면 말 갖다 놓고 그냥 말맞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왜 말맞자의 획이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 다리 4개가 달려있고 이런가를 그림으로 정확하게 풀어냈다는 얘기예요. 말깃털이 이렇게 말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말 다리도 있고 꼬리도 있고 이런 말 그림이 말맞자가 된 거예요. 보면 이렇게 획이 복잡해도요.
이런 그림이 이런 실사가 이렇게 획이 정리돼서 문자화로 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요거 신화 실자가 나오죠. 넘어갔으니까 넘어가고요. 이렇게 추상적인 그림도 추상적인 뜻이 있는 것도 다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모든 게 막 그림이 되느냐 막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이게 두 번째 반복할 제자 뭐 이런 제자잖아요. 이 그림은 뭐냐 아무리 연구해도 잘 몰라요 무슨 그림인지. 근데 갑골문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 그림을 두 개로 분리한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로켓 같이 서 있는 그림이 하나 있고요. 요 위에 이렇게 공짜 같이 생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여음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요거 똑같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남근을 상징한 그림이에요. 그 여음과 남근이 만나서 계속 반복 작업을 한다고 이런 글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무슨 그림인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렇게 갑골문으로 들어가면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매울 십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고추 속시를 이렇게 여러 획이 여러 개 밑에 원래 원자는 그래서 맵다는 뜻을 나타낸 거고요. 이걸 뭐 꽃책에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 이론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책도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넘어가야지.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현재 자판입니다. 현재 자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복잡해서 있는 자판을 아까 쉽게 정리했다 그랬죠. 이거 문자 찍으려고 그러다가 운전하다가 사고 나기 딱 싫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냥 뭐 눈 감고도 이렇게 오오오 찍을 수 있겠죠. 한글을 이렇게 훌륭하다고 세계의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뭐 전통 철학과 과학 이론이 결합된 세계 최고의 문제다. 이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여기 이렇게 전통 철학과 과학 이론이 결합된 글자다 뭐 이런 거 아시는 분 모르겠어요. 외국 사람들은 더 연구하고 더 깊이 있게. 왜? 걔네들이 한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글로 이걸 세계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문자가 언제 만들어진 거냐? 5915년입니다. 5915년 전에 커바란 환웅 때, 다 아시죠? 이런 거 역사. 커바란 환웅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냐? 커바란 하느님께서 천상에서 내려오셔서 배달국을 건국하신 직후에 협덕에게 명하여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상상하세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 3,000명을 이끌고 천산에서 내려왔대요. 협덕은 부호문자를 만들고 천부경을 적어서 후세토로 전하게 하여라. 이렇게 그 옛날에 5915년 전에 이런 그 문자를 만들어서 천부경을 적어라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황당무계한 주장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협덕자 서계라고 나옵니다. 환웅천하는 또다시 신지 협덕에게 부호글자를 만들라고 명하였다. 이 서글 이걸 저는 부호글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부호글자라고 해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만 유독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그러냐? 사전에 한자 사전에 찾아보면 서글 서계의 뜻은 사물을 나타내는 부호로서의 글자. 네이버 한자 사전에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부호 글자라고 나와 있죠. 이게 상형 문자라고 해석해버리면 아주 골 때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 한글이 이때 만드는 게 아닌 게 되는 거고요. 이걸 부호 글자로 해석했을 때만 이 당시에 부호 글자가 만들어진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지 협덕이 만든 건 부호 글자라는 거예요. 그 만드는 과정과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하루는 사냥을 나갔는데 갑자기 놀라 일어나는 한 마리 암사슴이 있어 활을 당겨 쏘려고 하였으나 돌아쳐 놓치고 말았다. 그죠? 사슴 놓쳤죠. 그에 달아난 발자국을 쫓아 휘저으며 사방 곳곳을 뒤지고 찾았다. 여기저기를 지나고서 산 변두리에 이르려니 평평한 모래벌이 있는 곳에서 보이기 시작하였다. 발자국은 어지럽게 찍혀 있었으나 향하는 쪽은 저절로 밝혀지는지라. 발자국이 막 어지러운데도 방향은 저절로 밝혀지는지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슴
이제 이렇게 모래벌에서 발견하고 이에 머리를 숙이고 무언에 잠기더니 한참 고민하다가 벌떡 일어나 불 끄고 살피며 말하기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방법이로다. 그죠? 여기서 기록하여 보존하는 방법이로다. 두 번 외쳤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아하, 이게 문자로 기록하여 보존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가르면 되겠구나. 사슴 발자국 방향처럼 뭐 글자를 만드는데 어쨌든 원리가 이렇게 가르면 되겠구나. 이와 같이 가르면 되겠어. 이날 사냥을 마치고 곧바로 돌아가 거듭 생각하며 뭐 널리 만물 현상을 살펴서 며칠 지나지 않아 깨달음으로도 문자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글자를 만들었냐? 이렇게 해서 태고의 문자가 시작된 것이다. 여기까지 써 있습니다. 이것도 그 본문 문장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라는 이야기에다가 밑줄 쫙 긋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문자를 만들었냐? 이렇게 해서가 뭔가를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만 해놨잖아요. 뭘 만들었는지도 가르쳐준 사람은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라는 글자를 가지고 해석을 하기를 방향대로 갈라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가르면 되겠구나. 이와 같이 가르면 되겠어. 그죠? 그 방향대로 갈라서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보면 원문 이렇게 있고요. 제가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고 여기 해석문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향하는 쪽이 절로 밝혀지는지라 이와 같이 가르면 되겠구나. 문자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서 태고의 문자가 시작된 것이다. 나와있죠? 그러면 방향을 갈라서 무엇을 만들었냐? 혁당은 오방을 가르는 방향부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태고 순환 마크가 있고요. 아까 기가 가운데 순환하고 있다 그랬죠. 보이지 않는 기운이.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눕니다. 태극 설명할 때 보면 태극 마크는 삼신의 음양중 삼신인가 우주의 기운 음양중 삼신 뭐 이렇게 할머니 뭐 마구 할머니 아니고요. 성령을 받아 우주에 발현된 일기가 쥐폐기암 벽의 순환 절기를 따라 생장연장하면서 변화해 나가는 천도의 이치를 도식으로 나타낸 그림이 이 태극 마크입니다. 우주의 순환 원리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태극은 음양만의 그림이 아니라 음양을 아우르는 중의 기운이 순환하며 흐르고 있는 삼신의 도식이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태극 마크가 음양 이뭐 이태극이다 그러면서 삼태극으로 바꿔야 된다고 인터넷에 막 도배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기운을 볼 줄 몰라. 물질만 볼 줄 알아. 음양만. 태극 마크가 뭐 시계 방향 거꾸로 돈다. 뭐 시계 방향대로 돌아야 되는데 거꾸로 돌아서 기운이 우리나라 기운이 안 좋다고 이러면서 태극 마크를 바꿔야 된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태극 마크